이 더러운 청소부가 감히 내 명품 가방을 건드려?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5성급 호텔 복도에 한 여성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60대 후반의 청소부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죠. 그 순간 짝! 뺨을 때리는 소리가 복도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 무릎 꿇고 있는 이 초라한 청소부가 이 호텔의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 충격적인 사건은 어떤 결말로 이어질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30분 서울 강남에 위치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최상층이었습니다. 천호그룹 회장 정미라는 거울 앞에 서 있었죠. 평소라면 명품 수트를 입을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손에 들린 것은 낡고 빛바랜 청소부 유니폼이었어요. 회장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20년간 정밀한 회장을 보좌해온 비서실장 최진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정밀한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아들 태윤의 미소를 떠올렸죠. 올해 32, 이제 막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한 아들이었습니다. 태윤이는 내 유일한 자식이야. 그 아이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잘못 선택한다면 그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야. 정밀한의 목소리에는 어머니로서의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약혼자 강유라는 겉으로 보기에 완벽했어요. 명문가 집안의 해외 MBA 출신, 화려한 스펙을 자랑했죠. 하지만 정밀한의 오랜 사업 경험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유라의 눈빛 속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계산, 지나치게 완벽한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었어요. 오전 6시 전문 분장사의 정교한 솜씨 덕분에 정밀한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하얀 머리, 거칠어진 피부, 허리가 약간 굽은 듯한 자세까지요. 거울 속 60대 후반의 초라한 청소부 박 씨는 수십 년을 이 일터에서 일해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박 씨, 오늘부터 그랜드 팰리스 호텔 15층 담당이야. 알겠지? 그랜드 팰리스 호텔 관리인의 무심한 지시였습니다. 정미라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죠. 네, 알겠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편이 묘하게 저려왔습니다. 어린 시절 어렵게 살았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청소 일을 하며 대학 등록금을 벌었던 20살의 자신이 떠올랐죠. 그때의 악착 같음이 지금의 천호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정미라는 청소 카트를 끌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호텔이었지만 오늘은 그저 평범한 청소부 박 씨였어요. 15층 복도 끝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오늘따라 다르게 보였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미라는 몸을 굽히고 청소 도구를 정리하는 척했어요. 나타난 사람은 호텔 프런트 직원이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 환한 미소로 인사했죠. 박 선생님, 오늘부터 이쪽 담당이시죠? 잘 부탁드려요. 정미라는 그 따뜻한 인사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의 호텔 직원들이 이렇게 친절하다는 것이 새삼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곧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오전 9시 강유라가 체크인할 예정이었거든요. 아들 태우는 유라와 함께 호텔에서 주말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결혼 전 마지막 여행이라며 예약한 것이었죠. 정미라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유라의 진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8시 50분이었습니다. 정미라는 1502호 앞에서 청소를 시작했어요. 손은 걸레를 움직이고 있었지만
귀는 복도 쪽을 향해 있었죠. 곧 엘리베이터 도착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강유라가 나타났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우아했어요. 하지만 정미라는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로비에서 올라올 때까지 유라의 표정은 밝았지만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미세하게 변했거든요. 정밀한 앞을 지나가던 유라는 청소 카트를 보더니 짜증스럽게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마치 길거리의 쓰레기를 보는 듯한 시선이었죠. 첫 번째 시험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정미라는 조용히 청소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내 며느리가 되는 걸까? 태윤이는 저 눈빛을 알고 있을까? 오전 10시 유라가 다시 방에서 나왔습니다. 이번엔 정밀한 쪽으로 다가왔어요. 거기 청소하는 아줌마. 반말이었습니다. 존댓말 하나 없는 명령조였죠. 정미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내 방 1502호인데 좀 더 빨리 청소 안 돼요? 오후에 중요한 약속 있어서 급하거든요. 정미라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아침에 이미 청소 일정이 공지됐는데 유라가 모를 리 없었어요. 이건 그저 청소부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생각에서 나온 말이었죠.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수건 개수 틀렸었어요. 다음엔 제대로 세워놓으세요. 유라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만으로도 정미라는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이 여자는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말이죠. 정미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슬픔이었죠. 30년간 천호그룹을 이끌며 수만 명의 직원을 가족처럼 대해온 자신이었습니다. 청소부든 임원이든 모든 사람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믿어왔어요. 하지만 유라의 눈에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많은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유라는 복도에서 마주친 나이든 룸서비스 직원에게 길을 비키라는 손짓을 했어요. 마치 장애물을 치우듯이 말이죠. 레스토랑에서 나온 웨이터에게는 음료가 미지근하다며 차갑게 핀잔을 줬습니다. 정미라는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정미라는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기로 했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중요한 약속 때문에 예민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미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이런 순간에 드러난다는 것을요.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을 말이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미란은 청소를 마치고 직원 휴게실로 향했어요. 온몸이 쑤셨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육체 노동이라 힘들었죠. 하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함께 일하는 이예숙 선임 청소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오랜만이라 좀 힘드네요. 첫날은 늘 그래요. 내일부터는 나아질 거예요. 이예숙의 따뜻한 말에 정미라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런 선한 사람들이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다짐했죠. 이런 직원들이 유라 같은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도록 해야겠다고요. 밤 11시 집으로 돌아온 정미라는 샤워를 하며 오늘 하루를 돌이켜봤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해졌어요. 강유라는 것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이 사실을 아들 태윤에게 어떻게 알려야 할지 그것이 이제 문제였습니다. 화요일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미라는 어제와 같은 시간에 호텔에 도착했어요.
오늘도 청소부 박 씨로서의 하루가 시작됐죠. 15층 복도에 도착하자 이미 다른 청소 직원들이 일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어제 첫날이었죠? 힘들지 않으셨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최은정 선임이 물었습니다. 정미라는 괜찮다고 대답했죠. 하지만 최은정의 다음 말이 정미란을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오늘은 조심하세요. 1502호 손님이 좀 까다로운 편이거든요. 어제도 수건 개수 가지고 컴플레인 넣었대요. 정미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경험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직원들도 유라의 태도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불과 하루 만에 호텔 전체 청소팀이 그녀를 요주의 고객으로 분류한 것이었죠. 오전 9시 30분 유라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운동복 차림이었어요. 호텔 피트니스 센터에 가는 모양이었죠. 정미라는 복도 구석에서 조용히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정미란 앞을 지나가다 갑자기 멈춰 섰어요. 그리고는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물기 있잖아요. 이거 언제 닦을 거예요? 조금 전 다른 손님이 흘린 것 같았습니다. 정미란이 발견하고 막 닦으려던 참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닦겠습니다. 이미 몇 분째 방치했잖아요. 누가 미끄러지면 어떻게 하려고요? 유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다른 투숙객들이 쳐다봤어요. 정미라는 얼굴이 화끈거렸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주의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유라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정미란에게 준 굴욕감은 컸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괜찮으세요, 선생님? 최은정이 다가와 위로했습니다. 정미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하지만 이것은 분노만은 아니었습니다. 실망감이었죠. 저런 사람이 내 며느리가 될 뻔했다니. 오후 2시 정미란은 1502호를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은 어질러져 있었어요. 침대 시트는 구겨져 있고 화장대 위에는 화장품들이 널브러져 있었죠. 욕실 바닥에는 젖은 수건이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습니다. 정미란은 침착하게 청소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침대 시트를 정리하던 중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침대 옆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 서류 몇 장이 보였어요.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사업가로서의 본능이었죠. 정미란은 조심스럽게 서류를 꺼내봤어요.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천호그룹 해외사업부 기밀이라고 쓰인 문서였습니다. 싱가포르 신규 투자 계획서, 예산안, 협력사 리스트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유라가 해외사업부에서 일하고 있기에 접근할 수 있는 자료였죠. 하지만 문제는 이 서류가 왜 호텔방에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회사 기밀 문서는 절대 외부로 반출할 수 없었어요. 더욱이 개인적인 여행에 가져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정미라는 서류를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유라의 문제는 단순히 인성만이 아니었습니다. 회사 보안까지 위협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오후 4시 유라가 피트니스 센터에서 돌아왔습니다. 정미라는 이미 청소를 마치고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하지만 유라가 방을 확인하더니 다시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만요, 청소 아줌마. 정미라는 멈춰섰습니다. 네. 침대 시트 좀 보세요. 여기 주름 있잖아요. 유라가 가리킨 곳을 보니 정말 작은 주름이 있었습니다. 정미란의 눈에도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좀 하세요.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데
2번씩 일을 시키네. 유라의 말투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미라는 이를 악물고 침대 시트를 다시 정리했어요. 30분이 걸린 작업이었죠. 유라는 그 시간 동안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며 감시하듯 지켜봤습니다. 다음부터는 제대로 해요. 5성급 호텔이 이 정도면 실망이네. 정미라는 대답하지 않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온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분노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아들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태윤이는 유라의 이런 모습을 알고 있을까? 아니, 알고 있다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걸까? 저녁 6시 정미라는 직원 휴게실에서 이예숙과 최은정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 교대 근무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어요. 박 선생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죠? 1502호 손님 때문에. 최은정이 동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괜찮다고 했지만 이예숙이 한숨을 쉬었어요. 저런 손님들이 제일 힘들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봐요. 그냥 돈 주고 부리는 하인쯤으로 생각하죠. 이예숙의 말에 정미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직원들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진작 알았어야 했어요. 아니,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느껴본 적은 없었죠. 그래도 참아야죠,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최은정의 체념한 목소리가 정미란의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유라를 막아야 해.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는 것도 천호그룹의 일원이 되는 것도 절대 안 돼. 밤 9시 집으로 돌아온 정미란은 아들 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윤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이 시간에 전화하시다니.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유라랑 잘 지내고 있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윤의 목소리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정미라는 아무 일 없다고 했습니다.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에서 뭔가 느껴졌습니다.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미라는 오늘도 청소부 박씨로서 호텔로 향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태윤이 유라를 만나러 호텔에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오전 11시 엘리베이터에서 태윤이 내렸습니다. 정미라는 복도 끝에서 조용히 청소하고 있었어요. 30m 정도 떨어진 거리였지만 아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죠. 태윤은 1502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유라가 나왔어요. 정미라는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오빠 왔어요? 유라의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태윤을 대할 때와 청소부를 대할 때가 완전히 달랐어요. 정미라는 그 극명한 차이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왔어. 점심 먹으러 가자. 두 사람이 사라진 후 정미라는 1502호를 청소하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방은 어질러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쓰레기통에 찢어진 메모가 있었습니다. 정미라는 조각들을 맞춰봤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태윤 오빠 설득 완료. 결혼 후 천호그룹 지분 확보 방법 연구. 시어머니는 쉽게 다룰 수 있을 듯. 정미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결혼이 아니었어요. 치밀하게 계획된 침투였죠. 유라는 처음부터 천호그룹이 목표였던 겁니다. 금요일 오후 5시 정미란은 1502호 청소를 마치고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관찰로 유라의 본성은 충분히 확인됐어요. 이제는 태윤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였죠. 하지만 운명은 정미란에게 더 결정적인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청소 카트를 끌고 복도로 나오던 정미라는 복도 테이블 위에 물건을 발견했어요. 샤넬 가방이었습니다. 유라의 것이 분명했죠. 아마 레스토랑에서 돌아오다 잠깐 놓고 간 모양이었어요. 정미라는 가방을 제자리에 두려고 청소 카트를 옆으로 살짝 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카트의 손잡이가 가방을 스쳤어요. 가방은 테이블 위에서 흔들렸지만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흠집 하나 나지 않았죠. 정미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어요. 뭐 하는 거예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막 내린 유라였어요. 그녀는 자신의 가방이 흔들리는 것을 본 것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조심? 이 할망구가 감히 내 가방을 건드려? 유라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가방을 집어들고 꼼꼼히 확인했어요. 흠집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라의 분노는 커져만 갔죠. 이거 알아요? 이거 800만 원짜리예요. 당신이 평생 일해도 못 사는 거라고요. 정미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회사 직원이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었구나. 그동안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이런 일을 겪었을까?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지금 사과로 끝날 일이에요? 유라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복도에는 다른 투숙객들도 있었어요. 유라는 목소리를 더 높였죠. 여러분, 보세요. 이 청소부가 제 명품 가방을 망가뜨렸어요. 5성급 호텔이 이따위예요. 정미라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하지만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요. 지금 당장. 유라의 목소리는 명령조였습니다. 정미라는 숨이 막혔어요. 30년간 천호그룹을 이끌어온 회장으로서의 자존심, 두 아이를 키운 어머니로서의 품위,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정미라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호텔 복도 카펫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눈에는 뜨거운 것이 맺혔죠. 분노인지 슬픔인지 굴욕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꿇어 앉아 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그게 제자리예요. 유라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말리고 싶었지만 유라의 기세에 눌려 아무도 나서지 못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짝! 뺨을 때리는 소리가 복도 전체를 울렸습니다. 유라의 손바닥이 정미란의 뺨을 후려친 것이었어요. 정미란의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것은 영혼의 고통이었죠. 평생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어요. 이게 교육이에요. 다음번엔 제대로 하라고요. 유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유라야. 복도 끝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막 내린 태윤이었어요. 정미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이 모든 장면을 목격한 것이죠. 태윤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오빠, 이건... 유라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태도를 바꿨어요. 오빠, 이 청소부가 내 가방을 망가뜨려서. 태윤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은 정미란을 자세히 봤어요. 허리가 굽은 자세, 떨리는 손, 하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죠. 정미란도 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30년을 길러온 아들이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윤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어머니? 태윤의 떨리는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유라는 얼어붙었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뭐라고요? 회장님이요?
이 청소부가 정미라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태윤아,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청소부 박 씨의 목소리가 아니라 태윤의 어머니 정미란의 목소리였어요. 유라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릎 꿇리고 뺨을 때렸던 사람이 천호그룹 회장이자 예비 시어머니였던 것이죠. 태윤은 어머니에게 다가가 부축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 왜 이러신 거예요? 왜 이런 복장을? 정미라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널 지키기 위해서였어, 태윤아. 내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어. 태윤은 유라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유라 씨, 지금 사과할 상황이 아니에요. 오빠, 저는 몰랐어요. 회장님인 줄 알았다면. 그게 문제예요. 태윤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해졌습니다. 회장님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약한 사람을 폭행했어요. 무릎 꿇리고 뺨까지 때렸잖아요. 유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오빠, 그건 제가 너무 화가 나서. 화가 났다고 사람을 때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태윤의 질문에 유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죠. 엄마, 먼저 가세요. 제가 정리하고 갈게요. 태윤은 어머니를 엘리베이터까지 부축했습니다. 정미라는 아들의 어깨에 기댔어요. 이 순간만큼은 강한 회장이 아니라 그저 지친 어머니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태윤은 유라에게 돌아섰어요.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사랑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태윤은 유라를 이곳으로 불렀어요. 마지막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였죠. 유라는 어젯밤부터 수십 통의 전화를 했지만 태윤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오늘 아침 짧은 메시지 하나만 보냈죠. 오전 10시 그랜드 호텔 레스토랑에서 봅시다. 유라는 레스토랑에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얼굴이었어요. 화장으로 가렸지만 눈 밑에 다크서클은 숨길 수 없었죠. 태윤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표정은 차가웠어요. 오빠, 들어봐요. 제가 설명할게요. 유라가 서둘러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태윤은 손을 들어 막았죠. 먼저 이것부터 받으세요. 태윤은 작은 상자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약혼 반지였어요. 유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우리 결혼할 수 없어요. 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런데 왜요? 어제 일 때문에? 제가 사과할게요. 정말 회장님인 줄 몰랐어요. 바로 그게 문제예요, 유라 씨. 태윤은 유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한 사람을 무릎 꿇리고 폭행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말이죠. 하지만 변명하지 마세요. 태윤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당신을 지켜봤어요. 호텔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레스토랑 웨이터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전부 봤어요. 유라는 숨을 죽였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더 지켜봤죠. 하지만 매번 똑같았어요. 당신은 약한 사람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았어요. 오빠, 그건 오해예요. 저는 오해가 아니에요. 태윤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는 유라가 호텔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커피가 미지근하다며 직원의 얼굴 근처로 컵을 던지는 모습이었죠.
이건 3일 전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건 다음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유라가 룸서비스 직원에게 팁을 바닥에 던지며 주워가라고 말하는 장면이었어요. 이것도 전부 당신이에요. 유라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백했죠. 오빠,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고칠게요. 기회를 주세요.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태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더욱이 당신은 잘못했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들킬까봐 조심했을 뿐이죠. 그건 아니에요. 그럼 물어볼게요. 태윤이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어제 우리 어머니를 때렸을 때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들켜서 곤란하다고 생각했어요? 유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봐요. 만약 그 사람이 그냥 청소부였다면, 회장님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렇게 사과했을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라의 침묵이 답이었죠. 역시 그렇군요. 태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라 씨, 당신은 사람을 지위로 판단해요. 높은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낮은 사람에게는 잔인하죠. 그런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할 수는 없어요. 오빠, 제발. 유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태유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태유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회사 기밀 문서를 왜 호텔로 가져왔죠? 더욱이 이건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기록이에요. 경쟁사 이메일 주소로 말이죠. 유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제가 일 때문이라면 회사 시스템을 썼어야죠. 왜 개인 이메일을 사용했어요? 유라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회사 법무팀에서 조사 중이에요. 아마 다음 주쯤 결과가 나올 거예요. 산업 스파이 혐의로 고소될 수도 있어요. 오빠,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면 왜 기밀 문서를 경쟁사로 보냈어요? 태윤의 질문에 유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유라 씨, 당신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천호그룹을 원했던 거죠. 태윤은 일어섰습니다.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예요. 약혼 반지는 돌려드리고 회사 일은 법무팀에서 처리할 거예요. 오빠, 정말 이러시는 거예요? 유라도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태윤은 이미 등을 돌린 뒤였어요. 행복하세요, 유라 씨. 그리고 앞으로는 사람을 지위가 아니라 사람 자체로 봤으면 좋겠어요. 태윤은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유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결혼도, 천호그룹 진입도,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죠.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누군가는 동정의 눈빛을 보냈지만 대부분은 무관심했어요. 유라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이렇게 차가울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어요. 월요일 오전 9시 천호그룹 본사 회장실이었습니다. 정밀한 회장은 비서실장 최진우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고 있었어요. 회장님, 대한케미칼 강성만 회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하던가? 최진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계약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당장 이번 주 내로 답을 달라고 했어요. 정미라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라의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연간 거래 규모가 얼마지? 1200억 원입니다. 우리 화학 부문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해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미라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강 회장을 만나게 해주게. 오늘 오후에. 회장님, 정말 직접 만나시겠습니까?
그래야지. 이건 사업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의 문제야. 오후 3시 천호그룹 회의실에 강성만 회장이 도착했습니다. 60대 초반의 강성만은 화학업계의 거물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표정이 좋지 않았죠. 정 회장, 오랜만이요. 어서 오세요, 강 회장님. 편히 앉으세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정 회장,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소. 강성만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딸이 실수를 했소. 하지만 청소부로 위장해서 며느리를 시험한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이었소? 정미라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시험이 아니었어요, 강 회장님. 확인이었죠. 제 아들이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유라를 모욕한 거요? 모욕? 정미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모욕당했어요, 강 회장님. 무릎 꿇고 뺨까지 맞았죠. 따님이 저한테 한 행동이 모욕이 아니면 뭐예요? 강성만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유라가 정 회장님인 줄 몰라서 바로 그게 문제예요. 정미란이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회장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게 기본이죠. 따님은 그 기본이 없어요. 정 회장 말이 너무 심하지 않소? 심한 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정미라는 태블릿을 꺼내 영상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따님이 우리 호텔 직원들에게 한 행동들이에요. 전부 15건이 넘어요. 폭언, 폭행, 인격 모독 다 있어요. 강성만은 영상을 보며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 심각해요. 정미라는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따님이 우리 회사 기밀 정보를 경쟁사로 유출한 정황이에요. 산업 스파이 행위죠. 강성만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유라가 그럴 리가. 증거가 명백해요.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기록, 경쟁사와의 통화 내역 전부 있어요. 강성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딸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정 회장, 이건 제가 몰랐소. 정말 몰랐어요. 저도 압니다, 강 회장님. 하지만 이제 아셨잖아요. 정미라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 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에요. 산업 스파이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니까요. 정 회장, 그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가혹한 게 아니에요. 정당한 조치예요. 강성만은 한참을 고민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정 회장,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들어보죠. 우리 딸 일은 조용히 합의로 끝내고 대신 우리 회사와의 계약은 유지하는 거요. 어떤가요? 정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왜요? 둘 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인데요. 강 회장님, 저는 사업가지만 그 전에 사람이에요. 잘못된 것을 묵인하고 사업을 유지할 수는 없어요. 그럼 1200억 원 거래를 포기하시겠다는 거요? 필요하다면요. 정미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가치관이죠. 제 직원들이 따님 같은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강성만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어요. 좋소, 정 회장. 그렇게 나오시는 거요? 그럼 저도 각오하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 회사와의 계약은 당장 파기요. 그리고 이 사실을 업계에 알리겠습니다. 천호그룹 회장이 청소부로 위장해서 며느리를 시험했다는 것을요. 정미라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세요. 저는 떳떳해요. 떳떳하다고? 주가가 폭락해도? 주가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정미라는 일어서서 강성만과 마주 섰습니다. 제 양심이요.
그리고 제 직원들의 존엄성이에요. 강성만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최진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1200억 규모 거래가. 괜찮아, 진우야. 정미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미 대체 거래처를 알아보라고 했어. 조건도 더 좋아. 그게 무슨. 난 항상 플랜 B를 준비해둬. 30년 사업하면서 배운 거야. 화요일 오전 예상대로 일이 터졌습니다. 대한케미칼이 천호그룹과의 계약 파기를 공식 발표한 것이었죠. 주식시장은 즉각 반응했어요. 천호그룹 주가가 개장 직후 5%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자 반전이 일어났어요. 천호그룹이 대형 화학기업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한 것이죠. 계약 규모는 연간 1,500억 원이었습니다. 주가는 다시 상승했어요. 오히려 전날보다 3% 더 올랐죠. 강성만은 뉴스를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정밀한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수요일 강성만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기자들을 불러 기자회견을 연 것이죠. 천호그룹 정밀한 회장이 청소부로 위장해서 예비 며느리를 시험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 행위이며 강성만의 폭로가 쏟아졌습니다. 언론은 흥미로운 소재에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태윤이 움직였습니다. 목요일 오전 태윤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천호그룹 본사 대강당에 기자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호그룹 전략기획실장 한태윤입니다. 태윤은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강성만 회장님의 기자회견에 대해 저희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유라가 정밀한을 무릎 꿇리고 뺨을 때리는 장면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이것은 지난 금요일 그랜드 팰리스 호텔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강유라 씨가 호텔 청소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장면이죠. 태윤은 다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유라 씨가 다른 직원들에게 한 행동들입니다. 총 15건의 폭언과 폭행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청소부로 위장하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제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태윤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유라 씨는 청소원, 웨이터, 직원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았어요. 또 다른 서류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심각합니다. 유라 씨가 우리 회사 기밀을 경쟁사로 유출한 증거예요. 산업 스파이 행위죠.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 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성만 회장님께 말씀드립니다. 태윤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따님의 잘못을 덮기 위해 저희 어머니를 공격하지 마십시오. 잘못은 잘못으로 인정하는 게 어른의 태도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강유라의 폭행 영상이 인터넷에 퍼졌고 네티즌들은 그녀를 비난했어요. 금요일 강성만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제 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정밀한 회장님께 개인적으로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대한케미칼의 주가가 폭락했고 여러 거래처에서 계약 재검토 통보가 들어왔어요. 정밀한은 강성만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 회장,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강 회장님, 저는 원래 원한 같은 건 품지 않아요. 정밀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공격한 것은 실망스러웠어요. 제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딸이 소중해서 저도 아들이 소중해요. 그래서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정미라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강 회장님, 따님을 잘 교육시키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정미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힘든 일주일이었죠. 태윤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고생했다, 태윤아.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엄마를 지키는 거. 정미라는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아들이 있어서 감사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천호그룹은 위기를 완전히 벗어났어요. 오히려 투명 경영과 원칙을 지키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로 더 좋은 평가를 받았죠. 정미라는 월요일 오전 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본사 대강당에 5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미란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저는 그랜드 팰리스 호텔에서 청소부로 일했어요. 직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궁금하시죠? 아들의 약혼자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정미라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이 얼마나 힘든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부 사람들에게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지 직접 경험했어요. 직원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청소부로 일하면서 저는 무릎을 꿇었고 뺨을 맞았어요. 평생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정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매일 이런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을요. 고객이라는 이름으로, 상사라는 이름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요. 대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천호그룹은 변화합니다. 정미라는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갑질 근절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직원 인권 보호를 위한 전담팀을 만들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직원은 즉시 신고할 수 있어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호텔과 서비스 부문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합니다.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복지 혜택을 확대해요. 박수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특히 청소, 경비, 시설관리 부문 직원들을 우선으로요. 대강당이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동등한 가치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청소부든 임원이든 신입이든 베테랑이든 모두가 소중한 천호그룹 가족이에요. 정미라는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에서는 누구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겁니다. 제가 책임지겠어요. 직원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정미라는 특별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예숙 선임 청소원이었어요. 혜숙 씨, 앉으세요. 회장님. 이예숙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평생 청소 일을 했던 그녀가 회장실에 온 것은 처음이었죠. 편하게 앉으세요. 제가 청소부 박 씨였을 때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그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혜숙 씨는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어요. 정미라는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승진 발령장이에요. 오늘부터 혜숙 씨는 고객 서비스팀 팀장이에요. 이예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팀장이요? 저 같은 사람이? 왜 못해요? 20년 넘게 현장에서 일하셨잖아요. 고객 서비스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저는 학력보다 중요한 게 경험이에요. 그리고 마음이고요. 정미라는 이예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숙 씨 같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해요. 이혜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정미라는 태윤과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회사 근처 작은 식당이었죠. 엄마,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응, 좋아. 오랜만에 제대로 된 일을 한 것 같아서. 정미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태윤아, 너는 괜찮니? 유라와 헤어진 거. 괜찮아요. 오히려 다행이에요. 결혼 전에 알게 돼서. 태윤도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선택이 맞았다는 걸 매일 느껴요. 유라 같은 사람과 평생을 산다는 건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그래, 잘 생각했어. 정미라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젠가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진짜 마음 따뜻한 사람을요. 알아요, 엄마.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정미라는 그랜드 팰리스 호텔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회장으로서였죠. 15층에 도착하자 최은정 선임이 있었습니다. 회장님, 최은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은정 씨,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회장님. 저희야말로 감사해요. 처우 개선 덕분에 모두들 너무 좋아해요. 다행이네요. 정미라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2주 전 청소부로 일했던 그 복도였어요. 저기가 제가 무릎 꿇었던 자리네요. 정미라는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그때 정말 힘드셨죠?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정미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은 높은 곳에서는 아래를 볼 수 없어요. 내려가 봐야 진짜 모습이 보이죠. 금요일 저녁 천호그룹 본사에서는 직원 위로 행사가 열렸습니다. 특히 청소, 경비, 시설관리 부문 직원들을 위한 자리였어요. 정미란이 무대에 올라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은 제가 직접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직원들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해외여행 기회를 드립니다. 가족과 함께 다녀오세요.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정미라는 또 다른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등록금 전액이에요. 이번에는 눈물을 흘리는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천호그룹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에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정미라는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직원들도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따뜻한 분위기가 홀을 가득 채웠어요. 행사가 끝난 후 한 나이든 경비원이 정미란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말씀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말씀하세요. 저는 이 회사에서 10년 넘게 일했어요. 그동안 많은 회장님들을 봤죠. 경비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같은 분은 처음이에요. 저희를 정말 사람으로 대해주시니까요. 정미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저희를 사람으로 안 보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경비원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미라는 경비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제가 해야죠. 여러분 덕분에 천호그룹이 있는 거예요. 밤 10시 모든 행사가 끝나고 정미라는 혼자 회장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힘든 2주였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청소부로 일하며 느꼈던 굴욕, 유라의 폭력, 강성만의 협박, 모든 것이 결국 좋은 방향으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 태윤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정미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윤이 들어왔어요. 엄마, 아직 퇴근 안 하셨어요? 응, 생각 좀 하고 있었어. 무슨 생각이요? 여러 가지. 지난 2주 동안 일들 말이야. 태윤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후회하세요? 아니, 전혀. 정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됐으니까. 저도 감사해요, 엄마. 저를 지켜주셔서.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태윤아. 네.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봐라. 그게 진짜 모습이야. 알겠어요, 엄마.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겼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천호그룹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했어요. 직원 만족도가 크게 올랐죠. 정미라는 월요일 아침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로비에서 직원들이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어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응,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냈어요? 네, 덕분에요. 직원들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1층에서 한 여성이 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모습의 여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여성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느 부서세요? 프런트 데스크에서 일하는 조은비입니다. 아, 은비 씨. 들어본 것 같네요. 정미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번에 VIP 고객 응대를 잘해서 표창 받은 분이죠? 네, 감사합니다. 은비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네, 회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5층에 도착했고 은비가 내렸습니다. 정미라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참 예의 바른 직원이네. 화요일, 태윤은 호텔 시설 점검을 위해 그랜드 팰리스를 방문했습니다. 프런트 데스크를 지나가는데 은비가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손님 불편하셨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즉시 확인해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은비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진실했습니다. 화난 고객도 그녀의 응대에 표정이 풀렸어요. 그래, 빨리 처리해줘요. 네, 손님. 5분 안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은비는 즉시 관련 부서에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고객의 방까지 동행했어요. 태윤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프로페셔널하면서도 따뜻한 응대였죠. 10분 후 은비가 다시 프런트로 돌아왔습니다. 태윤이 다가갔어요. 조은비 씨 맞죠? 네, 그런데 혹시 전략기획실장님이신가요? 맞아요. 방금 고객 응대 잘 봤어요. 훌륭했어요. 감사합니다. 은비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화난 고객도 금방 진정시켜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진심으로 대하는 거죠. 진심? 네. 저분도 누군가의 부모님이고 자식이고 가족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화낼 수가 없어요. 태윤은 은비의 답변에 감명받았습니다. 단순하지만 본질을 꿰뚫는 말이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네, 실장님. 태윤은 어머니와 점심을 먹으며 은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조은비라는 직원 아세요? 응, 알지. 프런트에서 일하는 친구잖아. 왜? 괜찮은 사람 같아요. 고객 응대하는 걸 봤는데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정미라는 아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뭔가 다른 기색이 있었어요. 혹시 관심 있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태윤은 당황했습니다. 그냥 좋은 직원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래, 엄마는 그 친구 마음에 들더라. 예의도 바르고 성실하고 정미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번 식사라도 같이 해봐. 업무 이야기 겸해서. 엄마, 그게 무슨, 뭐가 문제야? 직원이랑 소통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야. 정미라는 아들을 재촉했습니다. 태유는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금요일 저녁 태유는 은비에게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조은비 씨, 혹시 오늘 저녁 시간 있어요? 네, 저요? 은비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네,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요.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식사나 같이 해요. 아, 그런 거라면. 은비는 잠시 망설이다 수락했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갔어요. 격식 없는 편안한 곳이었죠. 여기 괜찮죠? 너무 격식 차린 곳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네, 좋아요. 저 이런 분위기 좋아해요. 은비는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대화가 시작됐어요. 은비 씨는 호텔 일을 얼마나 하셨어요? 3년 됐어요. 대학 졸업하고 바로 입사했죠. 전공이 호텔 경영이었나요? 아니요, 국문학이었어요. 태유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국문학을 전공하고 호텔에? 네. 원래는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일단 취직했죠. 아직도 글을 쓰세요? 가끔요. 퇴근하고 집에서 조금씩 써요. 은비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사람 이야기를 쓰는 걸 좋아해요. 호텔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요. 재밌겠네요. 네. 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생겨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은비 씨는 일하면서 힘든 적 없어요? 고객 중에 무례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물론 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생각해요. 무슨 생각이요? 저 사람도 뭔가 힘든 일이 있어서 저렇게 화를 내는 거라고요. 은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요. 나쁜 사람은 없어요. 그냥 힘든 사람들만 있을 뿐이죠. 태유는 은비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유라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냥 제 방식이에요. 은비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밤의 공기가 상쾌했어요. 오늘 즐거웠어요, 은비 씨. 저도요, 실장님. 좋은 시간이었어요. 다음에 또 이렇게 밥 먹어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태윤의 마음속에는 은비의 모습이 남아 있었어요. 집에 돌아온 태윤은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오늘 조은비 씨랑 저녁 먹었어요. 그래, 어땠어?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따뜻하고 진심이 느껴져요. 정미라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래, 천천히 알아가봐. 서두르지 말고. 네, 엄마. 전화를 끊고 정미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기뻤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태윤과 은비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고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갔죠. 토요일 오후 두 사람은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은비야. 네. 태윤이 처음으로 반말을 했습니다. 은비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나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이요? 아니 뭔데? 은비도 반말로 바꿨습니다. 나 너 좋아해. 태윤의 고백은 직설적이었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뭔가 다르다고 느꼈어. 너는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잖아.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보고. 은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나도 좋아해. 정말? 응.
오빠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직원들을 진짜 사람으로 대하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빠, 응? 회장님께서 알면 어떻게 하실까? 나는 그냥 평범한 직원인데. 걱정 마. 우리 엄마는 사람을 지위로 판단하지 않아. 태유는 은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계셔. 일요일 태유는 은비를 어머니에게 소개했습니다. 정미란의 집에서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회장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비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편하게 해요, 은비 씨. 오늘은 회장도 아니고 그냥 태윤이 엄마예요. 정미란은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정미란은 은비를 관찰했어요. 음식을 먹는 예절, 대화하는 태도,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진실했죠. 은비 씨, 부모님은 뭐 하세요? 아버지는 퇴직하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세요. 은비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일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알아요. 좋은 교육을 받았네요. 정미라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부모님의 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에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식사가 끝나고 태유는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정미란과 은비만 남았어요. 은비 씨. 네, 회장님. 우리 태윤이 좋아요? 은비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진심으로요. 왜 좋아요? 은비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빠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회장 아들이라는 지위를 내세우지 않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해요. 정미라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제가 가르친 게 아니에요. 태윤이가 원래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더 좋아요. 은비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정미라는 은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며느리로 와줄래요? 은비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이 충분해요. 따뜻한 마음과 진실한 태도, 그게 가장 중요한 자격이에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은비는 눈물을 흘리며 정미란을 안았습니다. 6개월 후 태윤과 은비의 약혼식이 열렸습니다. 그랜드 팰리스 호텔 대연회장이었어요. 하객 중에는 천호그룹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청소, 경비, 프런트 직원들이 전부 초대받았죠. 이예숙 팀장이 은비에게 다가왔습니다. 은비야, 축하해. 팀장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히 와야지. 우리 막내가 회장님 며느리가 되는데. 두 사람은 웃으며 포옹했습니다. 정미란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청소부로 위장해서 예비 며느리를 시험했어요. 그 일로 많은 논란도 있었죠. 정미란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깨달았어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다는 것을요. 하객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아들 태윤이가 약혼하는 은비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지위가 아니라 사람 자체를 보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정미라는 은비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야,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은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 후 태윤과 은비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은비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정미란이 들어왔어요. 어머님, 은비야, 정말 아름답구나. 정미란은 은비를 안았습니다. 긴장되지? 조금요. 하지만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얻어서. 정미란은 목걸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시집 올 때 시어머니께 받은 거야. 이제 내게 물려주고 싶어. 어머님, 사람의 가치를 아는 며느리에게 물려주고 싶었어. 그게 바로 너야. 은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미란이 직접 목걸이를 채워줬어요.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은비가 입장하자 하객들이 환호했어요. 태유는 신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예식이 진행됐습니다. 신랑 신부의 서약이 있었고 반지 교환이 있었죠. 피로연이 끝나고 태윤과 은비는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공항 라운지에서 은비가 말했습니다. 오빠, 나 정말 행복해. 나도 행복해. 태윤은 은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거 알아?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응, 알아.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우리도 그렇게 살자.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동등하게 대하는 거. 약속해. 두 사람은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3년 후 태윤은 천호그룹의 부회장이 됐습니다. 은비는 사회복지재단을 만들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었어요. 어느 봄날 정미라는 대학교에서 특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소부가 되어 무릎을 꿇었던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순간이었어요. 학생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으니까요. 돈과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게 진짜 가치예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그 경험 후에 가장 크게 변한 게 뭐예요? 정미라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요. 예전에는 겉모습을 봤다면 이제는 본질을 봐요.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특강이 끝나고 정미라는 학교를 나섰습니다. 봄바람이 상쾌했어요. 차에 타기 전 정미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지. 하지만 모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어. 정미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천호그룹 본사에서는 태윤과 은비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빠, 이번 프로그램 어때? 좋아. 특히 청소, 경비 직원들의 자녀 교육 지원이 마음에 들어.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거 있잖아. 모든 직원이 소중하다는 것. 맞아. 우리가 이어가야 할 가치야. 두 사람은 서류를 정리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미란, 태윤, 은비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정미란이 말했습니다. 태윤아, 은비야. 네, 어머니. 두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자랑스러워.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니까.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은비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원래 그런 사람들이야. 정미라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천호그룹 본사 건물도 환하게 빛났어요. 정미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청소부로 일했던 그 2주는 내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값진 시간이었어. 덕분에 아들이 진짜 가치를 알게 됐고 좋은 며느리를 얻었으니까. 사람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하죠. 진정한 가치는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